오늘 이 시간에는 말, 즉 언어와 글, 문자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글보다는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문자가 발명되기 전부터 인류는 말을 사용을 했고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 있었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말을 쭉 사용해 오다가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수단이 문자는 나중에 발명 또는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이 글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이게 구전, 즉 입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보전 혹은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전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의 첨삭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 즉 언어와 문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이나 또는 어떤 고대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소위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성경의 이 출애굽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 즉 모세가 이 출애굽기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시대는 주전 1300, 1200년 그 사이인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문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은 하지만 그러나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문자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살펴봐야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별로 지역별로 문자의 사용 시기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전 4000년대 후반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사람들이 그림 문자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쐐기 문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보리 이삭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옆으로 뉘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쐐기 문자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전 한 3500년경에는 그림 문자, 픽토그라피다. 그래서 또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세워서 그다음에 옆으로 뉘어서 그다음에 이제 쐐기의 기호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새 또는 그릇 또 강물이 흐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림 문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쐐기 문자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발전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문자는 그림 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진 것대로 그대로 그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이 수메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 사람들도 다른 나름대로의 픽토그라피를 사용했고, 그것이 나중에는 히에로그라피, 즉 상형 문자가 거룩한 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제 새 모양을 했고 그것이 알파벳의 A가 되고, 그다음에 뱀 모습 F로 되고, 그다음에 그릇 K로 되고, 그다음에 발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손은 D가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사물의 모양을 보고
그런 픽토그래피였다가 나중에 그것이 알파벳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그다음에 또 우리가 크레테 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크레테인들도 자신들의 그림 문자를 사용했고 이것이 후에 리니어 B의 알파벳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게 되면 크레테 사람들의 픽토그래피입니다. 이것이 픽토그래피고 이것이 이제 리니어 B 이렇게 그림에서 그 문자로 발전하게 됐다. 여기서 이 그림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픽토그래피에서 그 알파벳화하는 그런 과정을 모든 언어들은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 역시도 처음에는 그림 문자를 사용하다가 후에 이것이 알파벳으로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내반도의 세라빗 엘 카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비문 여기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이 이제 옆에 보게 되면 이 소대가리 그 다음에 뱀 모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것으로 통해서 이제 나중에 알파벳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언어는 주전 17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프로토 카나나이트 즉 프로토 가나안어 그 다음에 가나안 서령 문자 비문 이렇게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누는데 고대 그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주전 17세기부터 12세기까지에는 프로토 가나안어 중에 그런 유들을 사용했는데 주로 픽토그래피적인 특징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프로토 가나나의 이게 소머리가 되고 이것이 이제 페니키아의 알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브리어가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 모양에서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김멜 이런 식으로 그림 모습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페니키아어 그 다음에 가나안어 그 다음에 시브리어의 알파벳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모양과 그리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각 지역에서 최초의 글, 즉 문자는 글은 그림 문자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알파벳으로 발전해 간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수메르 같은 경우는 주전 한 4000년대, 3500, 4000년대부터 그렇게 그 픽토그래피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가나안에서는 대략 한 주전 17세기 경부터 이런 픽토그래피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명의 발전 과정을 보면 문자의 발전 과정은 이제 픽토그래피에서 알파벳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벳 언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알파벳 문자를 받아들였고 또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페니키아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니키아 문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된 대략 한 주전 한 1050년경에 페니키아어로 기록되어진 게셀에서 발견된 농사력인 게셀 달력, 게셀 캘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050년경인데 이것은 페니키아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키르베트 케이아파라고 하는 곳에서 대략 주전 10세기 다윗 시대에 속하는 시브리어 비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비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거죠. 키르베트 케이아파에서 발견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적 결과로서
시브리어로 기록된 비문에 가장 오래된 것은 주전 10세기 다윗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기초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돌판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 시대, 즉 우리가 출애굽 시대는 주전 대략 1300에서 1200년. 그래서 보통 출애굽의 연대를 1290년이나 1250년경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모세는 어떤 언어로 십계명을 기록했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1290년이든 1250년이든 이때에는 아직 히브리어의 문자가 사용되어지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현재까지 보여지는 히브리어 사용의 최대치는 대략 10세기 다윗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 시대와 다윗 시대 사이에 시간적 갭이 한 300여 년 정도 시간적 갭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시대와 성경 기록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시대와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사건의 시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묘사하는 시대상과 성경을 기록한 시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십계명을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출애굽기를 기록한 후대에 그 오경을 기록하던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관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처럼 묘사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대착오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이란 기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후대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자신의 시대적 관습을 그대로 반영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방식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기억해서 오럴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그 출애굽기를 기록하던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기록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적 관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사건 시대와 기록 시대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여기 중요한 게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모스가 예언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진 전이고 아모스의 예언활동을 기록한 것은 지진 발생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진 이후에 지진 이전의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진 이후에 지진 이전의 사건을 기록했지만 그것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되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통해서 보면 말과 언어와 문자 사이에는, 즉 말한 것을 리튼 다운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즉 말이 글로 기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대 시대일수록 더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문자가 발견되어지기 이전 시대일수록 말한 것이 기록되어질 때까지는 시간적 편차가 길어요. 그런데 언어, 즉 히브리어로 기록하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의 말은 금방 기록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히브리어가 쓰는 것을 보편화되어지는 그런 시대. 주전 우리가 보통 보편화된 게 8세기 중엽부터 히브리어를 글 쓰는 것이 보편화되었. 그런 시대에는 말한 것을 기록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편지 같은 것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 문자가 발견되어지 문자를 사용하기 전 시대에는 말한 것이 기록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긴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서의 기록과 성서의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고 특히 히브리어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 시대에는 그 간극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 특히 오경에 되어져 있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무슨 말로 기록했냐라고 할 때 대답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과 성서의 사건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 특히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그 간극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성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특히 오경과 같은 것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나름대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 언어와 글, 문자 사이에 그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은 말한 걸 바로 기록하지만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못하고 문자가 사용되기 전에는 더더욱 그 간극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경을 접하고 역사 기록을 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